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더 많이 노력할수록 그 사람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말입니다. 몇 번이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도 오히려 그들을 밀어내는 기분이 들죠.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지 잘 알지만 사실 이건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매력의 핵심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데 있습니다. 물러날수록 더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여러분이 주목을 끌려 애쓰지 않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매력적으로 변하는 데 도움이 될 9가지 심리적 요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관계, 매력,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믿어보세요.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고립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답장을 받으려고 걱정했던 적이 있나요? 혹은 그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려 했던 적이 있나요? 바로 이게 대부분 우리가 범하는 큰 실수입니다. 냉정한 사실은 우리는 더 주고, 더 쫓고, 더 준비된 모습이 더 많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리두기의 힘과 물러서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과 가치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적 공백을 채워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끌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적게 하는 방법으로 더 매력적으로 변하는 9가지 실용적인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끌어당기려고 하거나 혹은 단순히 자신의 가치를 되찾으려는 사람이라면 이 팁들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감정적 거리두기가 여러분을 즉시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지. 우리는 필요라는 단어를 자주 듣곤 하지만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관계에서 필요는 매력을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그들에 의존하고 있고 자신의 삶에서 그들이 채워야 할 공백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이 너무 많이 의존한다고 느끼면 그것은 그들을 자랑스럽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나치게 붙잡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확신을 구하거나 마치 개인적인 삶이 없는 사람에게 끌려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거리두기 하는 것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지 않고 항상 주목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의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오늘날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이 표준이 된 세상에서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숨쉴 공간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더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거나 누군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싶거나 그들의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시간을 두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조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적 공간을 보호하고 건강한 거리를 두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쫓아오게 되고 부족함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왜 거리두기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 진정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이 너 멋져 라고 말해주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몇 개를 받거나 칭찬을 얼마나 많이 받는 것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면에서 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혹은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해 잘 느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감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가장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칠까요? 그들은 거리두기의 기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에 대해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여전히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리두기를 할 때 관계에서 권력의 균형이 바뀝니다. 더 이상 승인을 구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승인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세하지만 강력한 심리적 변화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자신감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신감은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리두기를 연습하는 방법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답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이유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들이 답장하든 말든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이렇게 연습할수록 여러분의 자신감은 더 강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왜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할까? 희소성은 인간 심리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판 제품, 독점 회원권, 수요가 많은 이벤트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어떤 것이 희귀해지면 우리의 뇌는 그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품절되었거나 수량이 한정된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인데도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갑자기 훨씬 더 탐내게 되지 않았나요? 이 원칙을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항상 주어지고 즉시 반응하며 항상 예라고 말하고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희석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주의를 끌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상 어떤 것이 항상 주어지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희소성은 여러분의 비밀 무기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가며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즉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탐내는 한정판이 되죠. 그들은 언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언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희소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것이 게임이나 조작이 아니라 기본적인 심리적 사실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더 희소하게 만든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은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 그 욕구를 억제하세요.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대답을 미루거나 즉시 반응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세요. 여러분이 덜 접근 가능해지면 여러분은 단지 더 많은 제어를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오도록 만들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믿어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오기 시작하면 그들의 눈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급상승할 것입니다. 이제 실용적인 도전 과제를 시도해보세요. 메시지나 제안에 대한 반응을 늦춰보세요. 누군가가 만남을 제안할 때 즉시 예라고 하지 말고 먼저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해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시간이 특권임을 깨닫고 어떻게 태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세요. 네 번째 이유, 빠르게 변화하고 항상 연결된 세상에서 자아의 힘. 오늘날 자아의 힘은 점점 더 희귀하고 값진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적인 공백을 채울 누군가를 찾고 있거나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적인 상태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아의 힘이 강력함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힘은 여러분이 감정적, 신체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의 독립성은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언제나 인정받고 주목을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완전함을 찾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만났나요? 그리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확립된 사람들은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그 다름이 그들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완성한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확립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적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감정적 요구를 계속 충족시켜야 할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균형 있고 만족스러운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아의 힘은 또한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목표에 집중할 때 여러분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사람들은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활기차기 때문에 그 삶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삶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직업 목표를 추구하거나 단순히 만족감을 느끼는 취미를 개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자신에게 투자할수록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힘은 자기 존중의 최고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존중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완전할 수 있다면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도전 과제를 시도해 보세요.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한 유익한 고독입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투자할수록 다른 사람을 쫓을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끌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왜 소통에서 시간의 요소가 갈망을 만들어내는가?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서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진행됩니다. 즉시 메시지, 실시간 업데이트,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압박감 속에서 인내는 이제 거의 잊혀진 예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겁니다. 소통에서 인내를 잘 다루는 것이 여러분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기다림은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기대감은 갈망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즉시 여러분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거나 당신과 즉시 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더 자주 떠오르고 왜 답을 안 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 연락을 다시 할지 궁금해지죠. 이 호기심이 감정적인 긴장을 일으키고 그 긴장이 바로 끌림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항상 즉시 반응하고 언제나 자리에 있다면 기다림은 없고 신비로움도 없고 신비로움이 없으면 흥미도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내가 여러분의 비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시 답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만들어내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욕망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채우고 싶어하는 빈 공간을 만들고 그로 인해 다시 여러분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인내와 심리적인 게임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 사이에는 미세한 경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시하거나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조절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인내의 기술을 마스터하면 여러분은 시간의 가치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주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참여하고 싶은 갈망을 더욱 불러일으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즉시 답장하려는 유혹을 참아보세요. 잠시 기다리고 몇 분이나 몇 시간 뒤에 답장을 보내세요. 그들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게 만드세요. 이것은 무례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두르지 않으며 자신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보통 즉시 답장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번에는 15-30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만약 보통 즉시 계획을 세운다면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소통 속도에서 변화를 주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세요. 신비로움과 기다림이 강력한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6항, 왜 신비로움이 매력을 증가시키는가? 오늘날 모든 것이 과도하게 공유되는 세상에서 신비로움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가장 깊은 생각까지도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공유할수록 더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진실은 이겁니다. 너무 많이 공유할수록 덜 흥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신비로움이 사라지며 신비로움은 매력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전개가 있는 영화에 끌리는지 또는 숨겨진 면이 있는 인물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예측할 수 없는지, 즉 미지의 것을 탐구하고 싶게 만드는 그 신비로움 때문입니다. 이것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 당신 안에 신비로운 요소가 있다면 그들은 더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만큼 당신에게 끌리게 됩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을 방송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성은 매력의 적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호기심은 줄어들고 그와 함께 연결하려는 욕구도 사라집니다. 반면에 당신이 일부를 남겨두고 신비로움을 유지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들은 당신을 더 탐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신비로움이 어떻게 매력을 증대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삶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식사, 운동, 심지어 관계의 모든 업데이트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선택적으로 공유하며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잠깐의 엿보기를 허용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게 만들고 호기심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지속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원칙을 당신의 관계에 적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명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심리적 게임이나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부는 비밀로 남겨두면 사람들은 당신과 계속 상호작용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도하게 공유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으려는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모든 순간을 기록할 필요도 없고 모든 생각을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적게 공유할수록 그 당신이 공유하는 것은 더욱 가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다 알지 못하면 그들은 상상하고 그 공백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상은 항상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더 많이 공유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원칙은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의 상호작용에도 적용됩니다. 항상 모든 것을 공개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이제 더 적게 말하고 적절한 순간에만 공유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에 더 궁금증이 생기나요? 누구와 함께 있고 싶고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은가요? 대개 그것은 신비로움을 조금 남겨둔 사람, 계속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당신이 모든 세부사항을 공유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조금 남겨두세요.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공유하되 일부는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고 상상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 호기심은 당신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제7항, 감정 조절의 예술. 감정 조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의 슈퍼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입히면 당신은 즉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누군가가 당신을 불쾌하게 하면 당신은 바로 그에 대해 답장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은 더 강하고 더 안정적이며 궁극적으로 더 매력적입니다.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삶에서 누구에게 끌리나요? 늘 과도하게 반응하고 쉽게 동요하는 사람에게인가요? 아니면 언제나 침착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인가요? 대개는 두 번째 사람, 언제나 침착하고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감정 조절은 힘, 성숙함,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이는 매우 매력적인 특성입니다. 또한 그것은 당신이 쉽게 흔들리지 않음을, 내면에서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연습하면 자동으로 모든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통제권을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할 때, 그러나 당신은 침착하게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하면 그들은 놀라고 당신을 권력과 통제를 지닌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특히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화를 내거나 통제력을 잃을 것이라고 기대할 때 당신이 침착하게 반응하면 그들은 놀라고 존경하게 됩니다. 이 감정 조절 능력은 희귀하고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당신을 짜증나게 하거나 화나게 만든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이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숙하고 내면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에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을 만났을 때 화가 나거나 질투가 나거나 실망스럽다면 잠시 멈추세요. 깊게 숨을 쉬고 반응하기 전에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불만을 표시하기보다는 침착하게 그리고 절제 있게 반응하세요. 이 연습은 당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 조절 능력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월근팔랑, 제8항, 왜 침착함이 당신을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가?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두 침착함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감일, 재정적인 압박, 사회적인 책임, 끊임없이 울려대는 소셜미디어의 소음 속에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평온함을 발산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면의 평온을 얻었을 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당신은 폭풍 속에서 안정된 등대처럼 느껴집니다. 내면의 평온은 당신의 삶이 항상 완벽하거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 주는 폭풍 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 감정이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내면의 평온을 발전시키면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고 세상이 내 감정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사람들이 내면의 평온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의 삶에서 그런 평온을 경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가가고 싶어 하는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원천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항상 주변의 긴장과 스트레스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처럼 긴장이 가득한 세상에서 침착함과 안정감이 매우 희귀하고 중요한 특성임을 보여줍니다. 내면의 평온을 키우기 위해 매일 자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명상, 일기 쓰기 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 등 이러한 실천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안정감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착함은 당신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요소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제9항, 왜 거리가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매력을 높이는가? 이것이 진정한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면 관계의 동력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인간 심리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가까이에 있고 항상 존재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주는 가치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리를 두고 한 걸음 물러서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더 이상 쉽게 얻을 수 없을 때 그것의 가치를 진정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게임이나 조작이 아니라 거리의 힘과 그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리를 두면 그 기대감을 깨트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재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이 가장 멋진 부분입니다. 거리는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예전처럼 자주 나타나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기심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다시 연결하고 당신을 쫓고 싶게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구에게서 갑자기 물러나면 그 사람은 더 끌리게 된 적이 있나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항상 존재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생각보다 그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희소성의 심리이며 이는 매력을 증가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경시당하거나 그 사람이 당신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과 직면하거나 그들의 관심을 억지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거리를 두세요.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물러나세요.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당신과 다시 연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물러나면 당신은 권력을 가진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예전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모두가 보이려고 애쓰고 들리려고 애쓰며 인정을 받으려는 세상에서 진정한 권력은 물러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주면, 더 쫓으면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사실 매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물러날 때, 항상 존재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그들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게임이나 조작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게 하는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인정받으려는 쫓는 행동을 멈추면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매력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 우정, 직장 내 관계에서든 거리두기의 힘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공간을 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깨달을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물러나고 뒤로 물러서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리도록 하는 유형의 사람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이것이 바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저는 당신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물러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기고 관계의 동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시도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이 계속 성장하고 이런 내용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구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고 무료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만약 진심으로 후원하고 싶다면 채널의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2가지 방법 모두 큰 차이를 만들며 우리가 이처럼 변화적인 주제를 계속 탐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구독하거나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배운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세요. 당신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얼마나 더 강하고 자신감 있고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지 관찰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동기부여와 가치를 제공했다면 좋아요를 클릭하고 구독하여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